님과 드린 고전 그리스어 입문 2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제 리딩 그릭 4A 지문 다 읽어보고요. 끝까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현재 분사 중간 수동태를 배울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분사 배우고 있죠. 그리고 현재 분사 능동태 형태를 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문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를 봤습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는 삼변화 명사 규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외우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삼변화, 일변화, 삼변화, 남성, 여성, 중성, 삼변화, 일변화, 삼변화 이렇게 가죠.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현재 분사 중간 수동태는 이따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1, 2변화입니다. 좀 더 쉬운 형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용법은 뭐 사실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제 중간 수동태라는 것만 다를 뿐.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태에서는 능동태로 해석했던 거를 이제 현재 분사 중간 수동태에서는 그냥 중간 수동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별로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예문 보면서 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이제 4B, 지문 4B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이어서 이제 4A 현재 분사 능동태 지문이 이제 용법이 나오고 있는 지문이죠.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처음으로 오늘 김지원님 읽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F-A-D-D, M-A-S, Follow이 ontes, 앞이 근룸했다, 에이스도 아스티, 칼레폰, 기근했다, 이또 브라그마, 음, 따스멘가르, 오이케세이스, 올리가스, 음, 우사스, 에쿠신, 호이, 아스토이, 프로톤, 멘타, 마크라, 테이케, 에페이타데, 다, 히에라, 아, 오이쿠멘. 네,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사람 수가 많은 우리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음, 상황이 어려워진다. 따스면, 수가 적은 마을 사람들은 거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은 긴 벽에 그 다음에는 피난처에 거주한다. 이 부분 다시 해보실 수 있을까요? 따스맨가르 오이케세이스 올리가 순서니까 네, 전 설명하는 걸로 봐서 숫자가 많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직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여기는 올리가수서스가 어디에 연결되죠? 올리거스 운사스가 그 어디냐? 그 호이 아스토이로 봤는데 아닌가요? 호이 아스토이의 성수격이 어떻게 되나요? 주격 복수 남성 주격 복수네요. 맞아요. 남성 주격 복수입니다. 그러면 음, 이제 우사스로 못 가죠. 아, 네. 온테스로 가게 됩니다. 이게 네. 여기는 이변화 규칙을 따라가는 호이 아스토이고 지금 현재 분사는 삼변화 규칙을 따라가는 온테스다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그래서 애초에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음, 그게 같은 성수격이라는 걸 아세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우사스는 이게 아마 아직 이 오이케세이스의 변화형을 안 배워서 그런데 올리가스 우사스는 여성 복수 대격입니다. 그래서 이 따스 오이케세이스랑 호응해요. 이제 아, 따스가 있으니까 사실은 여성 복수 대격이란 건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올리가스 우사스에 호응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집, 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거주지가 너무 숫자가 작았다. 이런 뜻으로 네, 읽으셔야 돼요. 네,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그래도 잘 하셨는데요. 에페이데데 헤메이스 볼로이 온테스 아피크누 메타 에이스도 아스티
칼레폰 기그네타이 또 프랑마라고 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볼로이 온테스가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이제 분사 구문이 보이면은 분사가 보이면은 분사는 나중에 해석을 하셔도 뭐 이제 주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거기에 이제 분사를 나중에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게 더 좋고. 그래서 일단은 주 문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주 문장이라는 거는 항상 동사 중심,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지금 아피크 누 메타 있고 그다음에 기근의 타이 두 개 있죠. 근데 이제 두 개가 뭘로 이어져 있냐면 에페이데라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둘 다 됩니다. 시간도 되고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피크 누메타 할 때 기근의 타이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피크 누메타의 주어는 누구죠? 아피크 누메타니까 이건 1인칭 복수 동사예요. 이미 여기서 나와 있어요. 메타. 헤메이스 사실 안 써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쓴 건데 우리는 그누 메타 도착할 때 어디에 에이스토 아스티 뭐 도시에 마을에 도착할 때 근데 우리는 어땠냐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 라는 뜻을 지금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칼레폰 기그네타이도 프랑마 이제 또 프랑마 칼레폰 기그네타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또 프랑마 그네타이 기그네타이 칼레폰 그러니까 이 프랑마는 그냥 상황 정도의 뜻이에요. 상황 그냥 돌아가는 어떤 일 그런 거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일이 어렵게 된다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뭐 어순으로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긴다가 예, 어려운 일이 생긴다가 아니라 이제 일이 어렵게 돌아간다.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된다. 라고 해석하는 쪽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또프랑마는 이제 그냥 일이고 이 사이에 깔레폰이 들어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깔레폰이 사이에 있지 않고 관사명사 사이에 있지 않고 관사명사 밖으로 빠져나와서 동사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수어로 해석해서 일이 어렵게 된다. 일이 힘들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볼로이 온데스는 어떤 정보냐 했을 때 이제 가장 단순한 거는 지금 해석해 주신 것처럼 직역으로 이제 사람이 많은 우리가 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무난한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만들려면 이 분사 구문이 왜 여기서 필요한지, 어떤 정보를 지금 전달해 주려고 분사 구문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깔레본 기그네타 이 또끄랑마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는 분사구문과 그 분사구문이 연결된 문장 사이의 관계는 다양합니다. 뭐 그냥 시간도 될 수 있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때는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양보,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뭐뭐임에도 뭐뭐 했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맥락에 따라서 맥락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잘 해주신 것처럼 이 볼로이 온테스 같은 현재 분사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랑 붙어 있느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온테스라는 거는 남성 주격, 주격 복수예요. 남성 주격 복수 현재 분사니까 주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 분사 구문이 포함된 문장에서 남성 복수 주격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헤메이스인 거죠. 그리고 볼로이는 헤메이스가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분사도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볼로이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만약에 분사 구문이 아니라 그냥 따로 문장으로 뺀다면 헤메이스 볼로이 에스멘 같은 1인칭 복수 동사를 써서 그런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문장 안에 끼워주기 위해서 현재 분사로 바꿔서 온테스로 바꿔줍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랑 같은 이치로 그 다음 문장도 해석을 하시면 돼요.
따스멘가르 오이케세이스 올리가스 우사스 에스쿠신 호이 아스토이 그다음에 헤메이스 대 하면서 이제 멘데 구문으로 이어진 다음에 또 맨데 나오죠. 프로톤맨 에페이타 대 이렇게 되게 많이 이어집니다. 맨데 나오고 A, B 나오고 그 B 안에서 다시 맨데 해가지고 A, B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장 구조는 히라보 문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대비를 진짜 좋아해요. 한 문장만 쓰는 법이 없고 항상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문장만 따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여기는 따스맹가를 오이케스에 있으니까 사실은 따스가 나온 순간 아 이거는 대격이다. 뭔가의 목적어구나 라는 거를 추측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스는 여성 복수 대격이에요. 그게 지금 오이케세이스랑 붙는 거거든요. 오이케세이스는 오이케시스 거주지나 거처 같은 거를 뜻하는 오이케시스의 여성 복수 대격. 원래 여성이고 오이케시스는 그거의 복수 대격 형태가 오이케세이스입니다. 오이케세이스라는 대격이 쓰인 이유는 지금 에쿠신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오이케시스들을 가지고 있다. 누가? 주어가 필요하겠죠? 에쿠신이니까 지금 3인칭 복수니까 3인칭 복수 주어가 필요해요. 뭐 명시적으로 아니면 뭐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호이 아스토이라고. 호이 아스토이는 이제 아스토스가 아스티의 주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에 사는 사람, 아스티.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아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에쿠스는 에코 동사입니다. 에코 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죠. 뭘 가지고 있냐면 이제 오이케세이스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땠냐면 올리가스, 우사스 이제 올리가스는 이제 적다, 수가 적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사스는 역시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인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성 복수 대격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 복수 대격 형태니까 이 문장에서 분사 구문이 포함된 문장에서 여성 복수 대격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신 다음에 여성 복수 대격이 어딨나 하고 찾아보니 따스 오이케세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붙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따스 오이케세이스가 올리가스 수가 적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게 분사 구문이 그리고 붙은 맥락은 그런 거겠죠. 사람들은 많은데 수는 적으니까.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거주지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게 수가 너무 적어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적은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서라는 게 당연히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올바른 번역이지만 올바른 번역이 올바른 이해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려면은 그 수가 적다라는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만들어주면 되죠. 맥락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약에 바꾼다면은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주지가 너무 적어서 정도의 뭐 이유처럼 사실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서 우리는 헤메이스 대 이제 여기에 주어가 바로 나왔죠. 다시 헤메이스 대 우리는 프로톤맨 에페이따데 이거는 뭐 거의 외워두세요. 프로톤맨 에페이따데는 그냥 맨날 나옵니다. 세트로. 처음에는 다음에는. 시간 관계나 논리적 관계나 아무튼 뭔가에 이어지는 처음에는 다음에는 이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나와요. 프로톤맨 에페이따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포뮬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따마크라 떼이케 떼이케라고 하면 이제 떼이코스라는 성벽이라는 뜻의 이 명사인데 그거의 복수 형태입니다. 따 마크. 그러니까 복수 중성 복수 대격이에요. 따 히에라도 마찬가지로 중성 복수 대격인데 이거는 성스러운이란 뜻이에요. 원래 히에로스는. 그래서 그걸 중성 형태로 쓰면은 토히에론 토히에론이라고 쓰면은 이제 신전 같은 뜻이 돼요. 신전 성소. 그걸 이제 복수로 바꾼 겁니다. 신전에서. 그래서 커다란 성벽에서 그러니까 이 아스티는 보통 성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럼 그 성체에 있는 성벽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신전에다가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신전에서 살았다라는 뜻이죠. 오이쿠메는요, 오이케오.
오이케오라는 동사의 1인칭 복수 형태고요. 오이케오가 이제 살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감각으로는 어디 어디에 살다 또는 어디 어디 안에 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히라고에서는 그냥 거기에 대격 목적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살다고 할 때 그 어디 어디에를 대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마크라 테이케 타히에라는 오이쿠멘의 목적어로 오는 직접 목적어로는 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마크라 테이케 타히에라라는 형태가 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이 문장. 분사의 쓰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있다면 네,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은 목수 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프로톤맨 에페이타데. 음, 네, 맞아요. Not A but also B 같은 것처럼 고정되어서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거의 좀 약간 정형화된 말인 거죠. 처음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두 가지 뭔가 단계가 있는 걸 말하고 싶어요. 시간적으로든 뭐 논리적으로든 이거 다음에 이거 해.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프로톤맨 에페이타 돼. 이렇게 많이 붙여서 나옵니다. 프로톤이라는 말 자체가 first 처음이라는 뜻이고 이제 에페이타라는 게 다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프로톤맨 에페이타 돼. 이거는 이제 뭐 명사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부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프로톤맨 에페이타 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신보예님. 네. Metadata he nosos epigegnetai kai deine usabulus andras diapteirei kai polas gunaikas kai pola paidia diapteirei de kai dus emus oikeius he nodos. 그 후에 발생했고 매우 지독해서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와 많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병이 죽였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도 죽였다. 네, 좋습니다. 오이케우스 가까운 사람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보죠. 메타 대 따웃다. 이것도 많이 쓰여요. 메타라는 전치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대격과 함께 쓰였을 때는 뭐뭐 다음에 뭐뭐에 이어서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대 따웃다라고 할 때요. 이 따웃다는 뭐죠? 따웃다는 그 저희 배웠던 후토스 기억이 나시나요? 후토스, 하우테, 그 다음에 투토라는 지시대명사 배웠죠.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그다음에 이것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남성명사, 이 여성명사, 이 중성명사 이렇게 얘기할 때 썼죠. 그거의 중성 복수 형태입니다. 중성 복수 그리고 여기선 대격, 메타랑 연결돼서 그래서 그냥 그것들이란 뜻이에요. 그것들. 그래서 그것들 다음에 라는 뜻인데 이 따오따라는 거를 쓸 때는 실질적으로 뭐 복수형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앞에 있었던 일 다 뭉뚱그려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라고 하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는 거고 사실 복수형이 아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메따 뚜또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뭉뚱그릴 때는 복수형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따오따가 더 일반적입니다. 메따 뚜또라고 하면 정말 하나 딱 봐서 메따 뚜또 그거 다음에라고 하는 느낌인데 그냥 앞에 있었던 일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거 다음에 라고 하고 싶을 때는 따오따라고 말하는 게 더 뭔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메따 대 따오따. 이 대는 뭐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 타오타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아까 봤던 프로톤맨 에페이타데처럼 메타 타오타도 그 다음에 라는 뜻,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라는 뜻으로 굉장히 이제 좀 고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헤노소스, 병이란 뜻이죠. 질병, 질병이에요. 질병이 에피기그네따이라고 써 있습니다. 생겨나서, 그러니까 발병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질병이 일어나서 전염병, 실제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지금 발생해서. 근데 이 발생하다라고 할 때요, 에피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데, 그냥 기근했다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헤노소스 기근했다이. 그러면 그냥 병이 생겨서, 전염병이 생겨서 라는 뜻이 돼요. 여기 에피를 추가하면은 뭐가 되냐면, 에피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이미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있던 거 위에 덮이는 거, 덮이는 게, 그 위에 딱 얹히는 게 에피의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그 위에 이렇게 딱 얹히는. 설상가상인 것처럼 뭐가 이렇게 계속 얹혀가지고 덧붙는 그런 느낌이 앱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앱비를 쓴 거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요. 이미 상황이 다 안 좋은데 지금 사람은 너무 많고 거주지도 없고 다들 힘들게 막 사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 고대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병이 항상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저희하고 전혀 그 위생에 관련된 기술이나 어떤 인프라가 좋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미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설상가상으로 이 일이 덮치는 이미지를 지금 액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번역하기가 좀 힘들죠. 이럴 때 그냥 병이 생겨서라고만 번역하면 조금 밋밋해지고 차라리 진짜 번역에 설상가상이란 표현을 넣어도 될 정도거든요, 이거는. 설상가상으로 그 후에 질병이 전염병이 생겨나서 전염병이 뭐 발병해서 뭐 그런 식으로 창궐해서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제 까이 하면서 그리고 대인의 우싸 지금 주신 것처럼 우싸는 자 이거는 어떤 형태죠? 성수격이 여성 단수 주격입니다. 우싸 주격 형태가 온 우싸 온 이거였었죠? 오는 이제 오메가고 온 중성은 오미크론 짧은 오고요. 이제 그 여성 형태만 일변화를 따라가서 우싸, 뭐 우세스, 우세, 우산 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우싸는 주격 단수, 여성 주격 단수 형태인데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여성 단수 주격을 찾아야 됩니다. 여성 단수 주격이면 근데 주격이 나왔을 때는 주어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붙는지를 찾을 필요도 거의 없어요. 주격이 나오면 무조건 주어에 붙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해녹소스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녹소스가 어땠냐면 대인에 했어요. 대인에. 데이네라는 형용사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데이노스, 데이네, 데이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끔찍한이라는 뜻입니다. 끔찍한, 끔찍하고, 이제 무서울 정도로, 어, 낼 정도,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정도가 높은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해서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것도 데이노스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칭찬처럼 쓸 때도 있는데, 사실 그 칭찬이란 것도 완전히 순전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똑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어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지금 굉장히 끔찍해서 굉장히 이제 그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끔찍해서 많은 사람들, 네, 영악하다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악도 악하게 이제 영리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끔찍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디아프테이로는 이제 뭐 죽이다, 파괴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폴루스 안드라스, 그다음에 까이 볼라스 귀나이카스 많은 여자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안드라스 귀나이카스가 둘 다 나왔으니까 이쪽은 남자로 해석하면 되겠죠. 많은 남자들도 죽이고 많은 여자들도 죽이고 그리고 볼라 파이디아 많은 아이들도 죽였다 됩니다. 폴라 파이디아는 이제 중성 대격이죠. 중성 복수 대격. 파이디 온 원래 또 파이디 온 중성 단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까이투스 에무스 오이케이우스 헤노소스 이제 헤노소스라는 주어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동사가 맨 처음 나왔죠. 파괴했다, 파괴한다. 뭐 여기선 지금 현재형입니다만 그래서 질병이 이제 죽였다. 누구를 죽였냐면 까이, 투스, 에무스, 오이케이우스. 지금 이 까이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부사예요. 이제 문장이 두 개가 나온 게 아니죠. 그냥 하나 안에 지금 까이 쓴 거죠. 그럴 때는 뒤에 나온 대상에 대해서 그 even
영어의 even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이거조차도, 이거마저도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투스 에무스 오이게이 우스조차도 라는 뜻이에요. 투스 에무스 오이케이오스는 뭐냐 했을 때 굉장히 해석을 잘 해주셨는데 오이케이오스라는 이 형용사가 케이오스라는 이 형용사가요. 아까 거주하다라는 뜻의 오이케오라는 동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명사 형태가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리고 이제 가정 관리, 뭐 가정 경영, 살림살이 이런 걸 이제 오이코스와 어떤 법이라는 뜻의 노모스라는 거를 합쳐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그 오이코노미아가 이제 이코노미, 경제라는 뜻의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집을 관리하는 게 이제 오이코노미하고 오이코스도 집이라는 뜻이고 오이케오도 거주하라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이 오이크라는 걸로 시작하는 거는 다 뭔가 집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면요. 집에 있는 사람, 이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내 집에 있는 사람인데 집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이제 저희처럼 딱 남의 집 이제 딱 가족으로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노예도 있고 뭐 친한 사람들도 당연히 집에 많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면은 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정도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 반경 그 생활 반경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오이케이오스고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준이 좀 그겁니다. 오이케이오스라는 거는 뭔가 나의 생활 반경 속에 계속해서 관계하고 있는 친근한 사람들, 친숙한 사람들 그런 게 다 오이케이오스고 그거 바깥은 이제 다른 형용사 남이라는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할 때 뭐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 남과 관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 더 어떤 유연한 개념입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철학에서는 특히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내가 그렇게 나의 가족처럼 챙기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의 가족처럼 그 챙기는 사람들마저도 질병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이 부분 혹시 설명 필요한 부분 또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이 있으셨군요. 볼루스 안드라스, 볼라스 귀나이카스, 볼라파이디아에서 볼루스는 죽임이 아니고 이제 죽이다는 디아프테이레예요. 죽이다. 죽이다는 디아프테이레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디아프테이레가 죽이다면은 누구를 죽이다가 와야겠죠. 뭐를 죽이다가 그 뭐를 표시해 주는 게 지금 안드라스, 귀나이카스, 파이디아예요. 그 얘네들은 다 대격이에요. 왜 대격이냐? 대격이 되어야 누구를 죽이다 할 때 그 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볼루스, 볼라스, 볼라는 원래는 다 이제 형용사예요. 형용사. 많은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근데 많은이라는 뜻의 형용사인데 그 많은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많은 남자들, 많은 여자들, 많은 아이들이라고 붙여줄 때 많은은 성별 변화를 다 시켜주는 겁니다. 이 성수격 일치시켜서 여기는 남성 복수 대격, 여기는 볼라스는 여성 복수 대격, 볼라는 중성 복수 대격. 그래서 지금 많은 남자들을 죽이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죽이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죽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문장이. 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왜 바꾼 건지 지금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그런 원리인 거예요. 네. 네. 네, 맞아요. 에피테트에 그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건 조금 덜하기는 한데 아무튼 네. 뭐 그 에피테트
에피테트라고 할 때 그 에피테톤이거든요. 그리스어로는 에피테톤인데 에피테톤의 에피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원래 그 신이나 어떤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에 붙어 있는 이름, 얹혀 있는 이름.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에피테톤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에피테톤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영웅들 앞에 붙는 그냥 별칭들이 있어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같은 거. 그 발이 빠른 같은 게 이제 에피테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호메로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논쟁거리인데 전혀 발이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발이 빠른을 붙여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발이 빠른이라는 정보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거기에 붙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무 의미 없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럼 왜 사용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운율의 문제 때문에 운율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편하죠. 딱 운율에 맞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다 그냥 갖다 쓰면은 이제 암송하기도 편하고 이제 시를 만들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썼는데 당연히 이제 연구자들은 그런 건 조금 별로잖아요. 이제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의미와 이제 언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의미를 좀 찾아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말이 되는 시도도 없지 않아요. 꽤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 구절은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거는 그냥 정형구로 쓰인 에피테스로 쓰인 정형구로 쓰인 에피테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왔던 부분인데 어떤 분이 아니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에피tet이 좀 정보값이 있는 어떤 방식으로서 의미값이 생기는 에피tet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했을 때,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저거는 말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에는 근데 이제 100% 그러면 다 뭔가 정보값이 있겠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호메로스 뭐 전문은 당연히 아니지만 호메로스 시절에는 아직 그냥 말하는 게 있어요. 아직은 그 구전전승의 흔적이 있어서 그냥 그 말하기 편하고 노래하기 편하고 외우기 편하고 듣기 편한 그 정보를 남겨두는 어떤 환경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 흔적으로 저는 그냥 이해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베르길리우스의 시대에 오면은 시대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 동안 여기 이 자리에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건 좀 안 어울린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르길리우스 시대까지 오면은 그런 걸 다 없애고 모든 형용사와 모든 그 한 식구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을 다 그 맥락의 정보값에 맞는 걸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베르길리스의 중요한 서사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이제 호메로스보다 어떻게 보면 베르길리우스가 훨씬 더 나은 부분은 그거거든요. 모든 형용사가 다 의미가 있고 문맥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하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호메로스에 비해서 플롯을 밀고 나가는 힘이 떨어져요. 베르길리우스는 확실히. 베르길리우스는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에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장면에 굉장히 디테일한 시어들로 최대한 압축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은 확실히 호메로스에 비해 부족하거든요.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갈립니다. 전공 선택이.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베르길리우스를 훨씬 더 좋아하고 낭비가 없어요.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이제 좀 호메로스는 약간 낭비하지만 낭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흘러가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 건축적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여유 있고 강물이 확 넘치듯이 팍팍팍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호메로스를 좋아하시고요. 저는 막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중간에 멈춰서 뭐 이제 뭐 풍경도 보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호메로스의 그냥 어떤 파쿠리다 이런 식의 인식을 최대한 없애고자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맨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 여담이 길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서 질문 마지막 부분 읽고 어, 문법 학습을 하면은 대충 오늘 네,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부분을 네, 아까 신부애님 읽으셨었나요? 아까 신부애님이었죠. 네. 네, 그럼 이번엔 장지은님 드리겠습니다. 네. Ullofirum Garetic Newton Emon Hion Uketsonta Kaiten Emen Quinaika Uketiusan Ekeisto Bragma Eme Un Horas O Rhapsode Kakodaimona Unta Ten de Bolin Horas Kakodaimona de Usan Sustentable horas 카코다이모나스 온타스. 나는 여전히 나의 아들을 애도한다. 그는 이제 없으므로. 그리고 나의 아내를 애도한다. 그녀도 이제 없으므로. 음, 너는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를 본다, 낭송가인이여, 이 불운한 나를. 너는 그 도시를 본다. 그 도시가 불운한 것을. 그리고 너는 이 도시 안에서 불운함들을 본다. 이게 맞을까요? 투스 대. 자, 이 투스는 어디에 이어질까요? 투스, 음, 카코다이모나스 온타스. 네, 맞아요. 네. 코다이모나스 온타스. 성수격이 어떻게 되죠? 대격이고, 여성 복수? 대격? 여성이면 투스가 안 나오죠. 아, 네. 남성? 남성입니다. 이게 온타스라서 헷갈리는 건데 그게 진짜 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온타스면 오히려 삼변화의 대격, 남성 대격, 복수형. 음, 여성은 우사스. 음, 우사스로 가야지 여성 복수 대격으로 가고 온타스는 남성 복수 대격입니다. 제 분사에서는 313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하코다이몬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가죠. 사람들. 네. 도시에서 너는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 있다. 음, 네, 잘 해주셨습니다. 그 군사 구문 굉장히 해석 정확하게 잘 해주셨고 처음부터 볼까요? 올로 피로마이가레 에티카이 뜀 에몬 휘온 우케톤 따이 덴 에멘 귀나이까 우케투산 이 문장도 굉장히 구조가 좋죠. 나의 아들 이제 더 이상 없고 나의 아내 더 이상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올로 피로마이 나는 애도한다. 에티카이 뜀 이 에티콰이닌도 조금 꽤 붙어 다니는 표현이에요. 뭐 에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에티는 여전히 영어의 still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정도의 표현이고 까이뉘는 이 까이도 부사 까이라서 에티 그리고 뉘이 아니에요. 에티 그리고 뉘이 아니라 에티는 그냥 에티로 쓰인 거고 까이는 뉘에 붙는 부사라서 지금도 뉘는 이제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까이닌 지금도 에띠 여전히 올로비로마이 나는 애통해야 한다. 애도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애도하냐면 이제 돈 에몬 휘온 대격이죠. 나의 아들 그리고 땐 에멘 귀나이까 나의 아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오는 이제 남성이니까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남성 단수 대격 쓰고 있고 귀나이카는 이제 아내라는 뜻이니까 여성 단수 대격 땐 에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분사 구문 SE는 분사도 바뀝니다. 여기는 웃게 똔따 원래 웃에띠예요. 웃게띠 끝에 이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은 욱이랑 에띠의 조합입니다. 아까 에띠가 스틸이었죠. 근데 여전히라는 거는 뭔가 계속 여전히 계속되는 건데 그게 더 이상 아닌이니까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웃겠디 하면은. 근데 이제 끝에 이오타랑 여기 모음이 겹치니까 앞에 있는 거를 빼버리고 우케돈따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제 이걸 크라시스라고 하는데 축약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케돈따 더 이상 없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없지만 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크라시스라고 해요. 이렇게 모음 두 개 충돌했을 때 하나 없애버리는 거를 크라시스라는 용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까 이제 번역을 해주실 때 여기가 좀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읽고 왔을 때는 나는 나의 아들을 애도한다. 더 이상 없지만 그다음에 나는 나의 아내를 애도한다. 더 이상 없지만 이라고 이제 없지만이라는 양보로 번역했거든요. 없기 때문에 애도한다.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더 좋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거는 각자의 해석과 각자의 문맥에 맞춰서 어감으로 자기한테는 이런 해석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걸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없지만 뭔가 슬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셔도 되고 분사구문은 그 점에서는 이제 문맥에 맞기만 하면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고 당연히 그 문맥도 해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해석에 맞춰서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의 아내도 이제 여성 복수 대격이니까 여기는 웃게 우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산이라는 현재 분사 능동태 여성 단수 대격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케이스 또 뿌랑마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표현이 좀 뜻이 좀 애매해요. 원래 또 뿌랑마는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라는 뜻이고 이 상황이라는 뜻에는 사실 해야 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뿌랑마라는 말 자체가 문제거리예요. 그냥 상황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상황이 아니라 문제거리, 귀찮은 말썽, 골칫거리 이런 게 뿌랑마거든요. 그래서 에케이스 또 뿌랑마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너 지금 트러블 생겼어 라는 뜻에 사실은 가깝거든요. 원래는 보통 쓰일 때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의미인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어떤 뜻으로 할 수 있냐면은 너 이제부터 할 일이 생겼어 라는 의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이 낭송가인이니까 지금 우리 불행한 우리들을 보고 너 이런 걸 노래해야 되니까 너 할 일이 생겼어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단순하게 그냥 에케이스토프랑마는 그냥 너 이제 상황을 알겠지? 너 지금 우리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고 있겠지, 지금?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케이스토 프랑마의 이 교과서가 이 표현을 쓴 의도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설 그 가이드북에는 그냥 진짜 직역이 돼 있어요. You have situation, you have the situation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뭐야 이게 그냥 직역이잖아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석들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리스어로는 제가 말한 해석들이 다 가능해요. 에케이스토 프랑마라는 표현만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일까? 너 이제 트러블 생겼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다른 뜻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에메 운 호라스 너는 나를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떻냐면 자, 이 카코다이 모나 온타도 분사구문으로 지금 에메를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불행에 빠져 있는 나를 보고 있다. 그런 뜻이고 불행을 겪고 있는 땐데 폴린 호라스 카코다이 모나 데 우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호라스인데 이 불행에 빠져 있는 불행을 겪고 있는 도시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투스 까코다이 모나스 온타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 복수 대격입니다. 자, 여기 까꼬다이 모나는 여성 단수 대격이에요. 이게 이런 게 진짜 헷갈리는 건데 까꼬다이 몬이라는 형용사는 남성 여성 똑같고 중성만 달라요. 그래서 남성 단수 대격고 까꼬다이 모나 여성 단수 대격도 까꼬다이 모나예요. 근데 이제 그 분사는
현재 분사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온타스 같은 현재 분사 능동태는 남성 3변화, 여성 1변화, 중성 3변화 이렇게 가요. 그래서 단수 대격이어도 남성 단수 대격이면은 온타를 쓰고 여성 단수 대격이면은 우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은 3변화 형용사라도 분사도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속하는 변화 규칙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성에 따라서. 그 지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갓보다이 모나 우산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3변화고 여기는 1변화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여기는 분사 구문을 지금 다 이 꾸며주는 대상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 4A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배운 문법 조금 15분 정도 네, 조금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현재 분사 능동태를 봤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현재 분사라고 하고 배웠지만 사실은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만 배웠고 다시 보면은 이제 그냥 빠이데우라는 기본 유형 오메가 동사 기본 유형만 다시 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남성은 3변화 빠이데우 온, 빠이데우 온또스, 온띠, 온따, 온떼스, 온돈, 우시, 온따스. 여성은 1변화. 우싸, 우세스, 우세, 우산, 우사이, 우손, 우사이스, 우사스. 중성은 다시 3변화. 다만 여기 주격, 대격은 좀 다르죠. 빠이데우 온, 빠이데우 온토스, 빠이데우 온띠, 빠이데우 온. 그다음에 빠이데우 온따. 그다음에 빠이데우 온돈, 빠이데우 씨, 빠이데우 온따. 그래서 빠이데우 온따 같은 거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중성 복수 대격, 중성 복수 주격도 빠이데우 온따인데 남성 단수 대격도 빠이데우 온따예요. 그리고 약간 형태를 많이 정확히 외우지 않았으면은 일단 아로 끝났으니까, 알파로 끝났으니까 여성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성은 우사니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문사는 형태를 정확하게 313라는 거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313인 거는 현재 분사 능동태의 경우의 얘기고 이 중간 수동태로 가면은 좀 더 쉬워요. 이제 1, 2변화 형용사예요. 그냥 일반적인 3엔딩 형용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빠이데 우 메노스 저 여기 완전 다 잘못 적었네. 빠이데 우입니다. 여기 다 윕실론 들어가야 돼. 빠이데우 오 메노스, 빠이데우 오 메누, 빠이데우 오 메노, 빠이데우 오 메논. 그다음에 빠이데우 오 메노이, 빠이데우 오 메논, 빠이데우 오 메노이스, 빠이데우 오 메누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오 메노스 여기 다 어미예요. 오 메누, 오 메노, 오 메논. 네, 어간이 빠이데 우까지기 때문에 여기 윕실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형태는 이제 파이데우 메노스 기준으로 1변화로 가면 되니까 에로 갑니다. 그래서 파이데우 메네, 파이데우 메네스, 파이데우 메네, 파이데우 메넨, 파이데우 메나이, 파이데우 메논, 파이데우 메나이스, 파이데우 메나스. 중성은 똑같이 1, 2변화 따라서 중성 가면 돼요. 파이데우 메논, 파이데우 메누, 파이데우 메노, 파이데우 메논, 파이데우 메나, 파이데우 메논, 파이데우 메노, 파이데우 메노이스, 파이데우 메나 이렇게. 혹격은 나머지는 다 축격이랑 똑같은데 오스로 끝나는 오스로 끝나는 남성 단수 축격만 혹격으로 갔을 때 에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만 사실 따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축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1, 2변화 규칙이랑 똑같아요. 1, 2변화 규칙 3엔딩 형용사랑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일반적인 형용사 형태랑 동일합니다. 완전히. 그냥 끝에가 어미가 오메노스일 뿐.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노. 이게 오메가 동사 기본 유형의 현재 분사 중간 수동태고요. 이게 모음 축약이 되면은 당연히 이 오메노스의 오 부분 있죠. 모음 부분 오. 그거를 어간의 모음과 대체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뽀이우 메노스. 네, 여기는 잘 돼 있는데 원래는 뽀이에오죠. 예를 들면 이제 뽀이에오로 한다고 하면은 이건 엡실론 모음 추격 유형이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가 어가 아니고 여기에 오 메노스 하고 붙는 거예요. 근데 엡실론과 오미크론은 그러면은 모음 추격이 돼야 되니까 우로 바뀌죠. 근데 우로 했을 때 원래는 악센트가 여기 붙어 있었으니까 뒤에 갑니다. 그래서 서컴플렉스가 아니라 어큐트를 써서 포이우 메노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포이우 메노스, 포이우 메누, 포이우 메노, 포이우 메논, 포이우 메네, 포이우 메노이, 포이우 메논, 포이우 메노이스, 포이우 메노스. Poiumene, poiumenes, poiumenei, poiumenen, poiumenai, poiumenun, poiumenais, poiumenas, poiumenun, poiumenu, poiumenu, poiumenun, poiumena, poiumenun, poiumenus, poiumena. 이렇게 규칙 적용해서 그냥 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오미크론 모음 충격 유형과 알파 모음 충격 유형은 굳이 제가 형태를 여기에서 보지 않을 거예요. 저번에 이제 배웠던 현재분사 능동태 버전에서 모음축약 버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끝에 있는 이 오메노스를 보고 정확하게 성수격을 추출하는 거라서 뒤에를 이제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모음 축약되는 유형은 어차피 이제 예문에서는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봤을 때 당연히 어떤 단어인지 추측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어, 사전을 찾으면서 구글링을 하면서 이게 어떤 동사에서 왔나 정도는 찾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분사 중간수 동태의 형태를 받고 용법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용법이 할 건 없고 이제 저번에 이제 봤던 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뭐 이제 이게 수식적 위치로 왔을 때는 관사 명사 사이에 들어가서 뭐뭐 하고 있는 정도의 뜻으로 될 수 있다. 라는 것과 이게 분사구문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서술적 위치로 갔을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주 문장과 어떤 이유나 시간이나 양보 등등의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정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용법은 그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같은 분사니까. 모든 분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수동태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예문을 보면서 좀 차이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하이기나이게스 빠우온따이 에르가쏘메나이라고 하면은 이 빠우온따이가요, 원래 빠우오 동사는 능동태로 썼을 때는 멈추게 하다, make stop이에요. 그래서 멈추게 하다인데 한국어는 조금 멈추다는, 한국어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죠. 한국어는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한, 동사에 그게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멈추다 하면은 둘 다 되죠. 근데 굳이 이제 능동을 멈추게 하다라고 과잉 수정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파우어 마이라는 중간태를 쓸 때는 자기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멈추다라는 게 되고, 멈추다라는 걸 말할 때 분사를 씁니다.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에르가쏘 메나이라는 여성 복수 주격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여성 복수니까. 하이 귀나이키스. 그래서 일하다가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일하다가 멈춘다. 에르가쪼 마이라는 동사가 일하다 라는 뜻이고 중간태입니다. 원래 중간태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에르가쪼 마이는. 그래서 일하다가 멈춘다라는 뜻이 돼요. 둘 다 중간태죠. 그래서 빠오온따이, 에르가쪼 메나이. 여기는 분사, 여기는 동사. 다음에 두 번째로 아르포라떼 두 스파이다스 다이스칼라이스 파르테노이스 헤포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문장 길어지죠.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동사는 일단 호라떼입니다. 너희들은 보고 있냐 또는 너희들한테 보이냐 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뭐 직역하면 너희들은 보고 있냐. 근데 보고 있다는 거니까 목적어가 와야겠죠. 목적어는 대격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뚜스 다음에 파이다스 또 대격이고요. 그 다음에 헤포메누스가 지금 이 투스 파이다스를 꾸며주고 있어요. 남성 복수 대격, 헤포메누스니까. 그래서 관사가 있을 때는요, 정관사가 있을 때는
중간태는 분사 찾기가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현재 분사 능동태에서는 이제 남성이나 중성 같은 경우에는 3변화로 갔었죠. 그래서 정관사랑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성수격이라도. 근데 이제 중간태는 정관사 변화형이 그대로 분사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어미가 이렇게 똑같이 끝납니다. 루스, 헤포메누스. 그래서 좀 더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투스 파이다스 하면은 아이들이란 뜻이고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이냐면 헤포메누스 따라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헤포마이라는 동사가 따라가다는 뜻이에요. 중간태로. 그래서 이거에 그리고 따라가다라고 할 때 뭐를 따라가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를이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역격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다 할 때 그 누구를 역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이스칼라이스 파르테노이스가 지금 역격이에요. 이 파르테노스가 남성 형태로 끝나지만 여성 관사 해가 붙어서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 파르테노스만 봐도 이 여성 형태와 자연적 여성의 그 명사의 자연적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헤파르테노스 같은 표현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남성형인데 여성을 뜻하는 의미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성 관사를 써서 여성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름다운 소녀들을 따라가고 있는 저 아이들이 보이는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포메누스가 타이스칼라이스 파르테노이스를 목적으로 쓰면서 동시에 파이다스에 호응하면서 아름다운 소녀들을 따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있냐, 보이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똑같은 이치로 3번 봅시다. 호이 파이데스토 빠뜨리 헤폰따이 프로스토 아스티 보레우 오메노라고 하면은 자, 호이 파이데스 아이들은 동사는 어디 있죠? 헤본따이. 자, 헤본따이는 앞에 나온 헤포마이 동사의 3인칭 복수 형태예요. 중간 수동태 현재형 외우셔야 됩니다. 헤본따이입니다. 그래서 헤본따이 또 빠뜨리. 아버지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간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프로스토 아스티 포레우오 메노. 포레우오마이는 중간태로 원래 쓰여서 가다,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 쪽으로 또는 도시 쪽으로 향하는 아버지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 역격이니까 성으로 향하는 이라는 이 분사 구문도 역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포레우오메노. 그래서 또 빠뜨리 역격이죠. 포레우오메노 이것도 단수 역격, 남성 단수 역격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문장 두 개만 더 볼게요. 첫 번째, 판타타 파이노메나 에스틴 알레테. 모든 현상은 참이다. 이렇게 있는데, 파이노메나가 있어요. 파이노메나죠. 여기에 빤따가 붙어서 빤따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성 복수 주격인데 지금 모든 현상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현상이란 게 뭔가요?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그래서 원래 파이노라는 능동태를 쓰면은 나타나게 하다, 드러내다, 드러나다가 아니라 드러내다예요. 그래서 파이노마이라는 이 중간태 또는 수동태를 쓰면은 나타나다, 그게 그냥 자동으로 나타나다,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지다, 드러나다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노메나 하면은 이제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 이제 그게 모두 참이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의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에스틴이 단수죠. 단수동사입니다. 3인칭 단수동사인데, 판타타 파이노메나는 중성 복수인데요. 왜 단수명사가 쓰이나요? 중성 복수는 단수 동사 많이 씁니다. 이게 그냥 컬렉티브 느낌이에요. 집합적으로 이르는 거라서 하나의 그냥 집합으로 다 뭉뚱그려서 모든 현상이라는 식으로 개별이 아니라 모든 그거 이렇게 다 집합적으로 이르는 거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많이 씁니다. 중성 복수는 특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파이노메나는 중성 복수, 주격, 중간태 또는 수동태로 봐도 돼요. 뭐 여기는 큰 차이가 없죠. 중간 수동태, 분사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멋있는 문장 하나 보면은 이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의 멋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뭐 이거 왜 그러냐 막
테바이 거기가 전염병 때문에 막 돌고 있으니까 이거 원흉을 찾아라 막 이렇게 오디푸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막 크레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부분이에요. 신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엔테 데 파스킬게 또데 제 투메논 알 할로톤 엑페우게인데 따멜 루메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파스케가 말씀하셨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엔테데게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놈을 찾으리라, 그 원흉을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또데제투메논 할로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안에 ST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또데 제투메노는요, 제테오라는 동사가 찾다, 탐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의 중간 수동태 분사형이니까, 근데 제테오는 능동태로 써서 찾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선 수동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수동태로 찾아지고 있는 것, 탐구되고 있는.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찾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상해요. 한국어에서는 그렇게까지 태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찾고 있던 것이라고 하면은 찾아지고 있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능동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히라보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수동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는 찾고 있는 그 대상은 할로톤이라는 거는 이제 잡힌다, 쉽게 잡힌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잡힐 것인데 액페우게인, 빠져나갈 것이다. 액페우게인이라는 거는 빠져나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따멜루메논. 이 따멜루메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악센트가 있죠. 악센트가 아니라 그 기시금 표시가 있죠. 숨소리 표시가 있죠. 근데 앞에가 자음이면은 할 필요 없잖아요, 원래. 앞에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만 기시금이 있어야 되죠. 앞에가 자음이 있는데 기시금이 있는 거는 이게 아까 말했던 크라시스, 축약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또 아멜로메논인 거예요. 또 아멜로메논인데 그걸 줄여서 그냥 따멜로메논이라고 하고 근데 따멜로메논이라고 그냥 써버리면은 이게 축약됐다는 걸 모르니까 기시금을 붙여서 이건 축약된 거야 라고 발음은 그냥 없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따멜로메논이요. 따멜로메논은 뭐냐 하면은 아멜레오라는 동사가 뭐뭐를 소홀히 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뭐를 소홀히 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그래서 그 아멜레오라는 동사의 중간 수동태 분사를 쓰면은 소홀히 된, 소홀히 되고 있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소홀히 한 것은, 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백페우게인, 빠져나가리라. 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찾고 있던 것은 잡힐 텐데 신경 쓰지 않았던 거는 도망갈 거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소리가 이제 당연하지 않은 결말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어,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뭐 많이 쓰이는 거죠. 이런 게 좀 멋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멋있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현재 분사의 용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수동태 분사로 쓰여서 찾아지고 있는 것 그리고 소홀히 되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어린이날이죠? 네, 다음 주는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 나서 네, 2주 후에 뵈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오랜만에 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쉬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네, 다들 푹 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한에서 복습이 가능하시면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질문 4B 부분 있죠? 그 부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